아무리 코제 수술을 해도 맞춰지지 않는 콧구멍 짝짝이, 대체 문제가 뭘까요? 코 모양도 분명히 좋아졌고 주변에서는 다들 잘 됐다고들 하는데 왜 내 눈에는 콧구멍 비대칭만 자꾸 보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정 가능한 콧구멍 짝짝이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윤희 원장입니다. 콧구멍 짝짝이 이거 교정 가능할까요? 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저기 병원 상담을 다녀봤는데 어디선 교정이 된다고 하고 또 어디선 교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교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몇 차례 코 수술을 했는데 콧구멍 짝짝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코제 수술을 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교정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교정 불가능한 문제를 목표로 삼고선 수술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괜히 돈 낭비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콧구멍 비대칭 신경 쓰이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콧구멍 비대칭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혹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콧구멍이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콧구멍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두 대칭적이어야 돼요. 그 구성 요소에는 콧날개 연골의 크기와 위치, 비주, 비중격의 위치, 그리고 콧볼 피부의 길이와 두께, 코바닥의 높이, 얼굴 중심선과 콧볼 간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대칭이지 않으면 일부 비대칭 요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 수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코를 구성하는 연골들의 위치와 크기입니다. 코 수술을 하면서 얼굴을 이루는 골격까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죠. 각 요소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콧날개 연골의 크기와 위치가 다르다면 연골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맞춰줄 수 있고 크기가 크면 잘라주고 크기가 적으면 연골 이식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전 수술로 인해서 코끝에 변형이 온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콧날개 연골이 한쪽으로 눌리면서 찌그러져서 심한 변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위치로 잘 재배열해서 맞춰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비대칭 교정이 가능합니다. 비주를 이루는 비중격의 위치가 다르거나 휘어있는 경우에 이걸 제대로 된 위치와 직선 형태로 맞춰줌으로써 교정이 가능하겠죠. 태어날 때부터 변형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전 수술에서 지지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수술 후 변형이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늑연골 등의 자가조직을 사용해서 망가진 지지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연골을 그에 맞춰서 재배열해주면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교정이 됩니다. 간혹 비주 문제 관련돼서는 한계점이 있는 분들도 있죠. 안면 비대칭으로 인해서 상안면의 중심축과 중안면의 중심축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이 경우에는 얼굴의 중심축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코의 구조적인 특징상 안면축을 따라서 코의 축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비주의 위치가 살짝 틀어진 형태를 띌 수밖에 없죠. 콧구멍도 양쪽이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콧볼의 피부가 다르다면 이것도 맞춰줄 수 있겠죠. 콧볼 축소 수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특성상 적은 쪽을 늘릴 수는 없고 많은 쪽을 줄일 수만 있다는 점 때문에 양쪽 비대칭에서 만약 작은 쪽이 마음에 든다면 큰 쪽을 줄이면 돼서 손쉽게 교정이 가능한데 반대로 큰 쪽이 마음에 든다면 오히려 비대칭을 교정했을 때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형태가 돼서 불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비대칭을 남기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전 수술 과정에서 코바닥이나 콧볼에 심한 흉터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대칭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흉터의 경우에는 교정하는 방식이 흉터를 절제하고 깔끔하게 재봉합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콧구멍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콧구멍이 작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에게는 마찬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볼 피부가 향하는 방향이 양쪽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부 방향을 교정하기 쉽지 않아서 받아들여야 되는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코 바닥의 높이가 다르다면 귀족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과 같은 방식으로 높이를 일부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코바닥의 높이가 낮은 쪽이 콧볼이 바닥으로 당겨진 형태로 콧구멍이 약간 길어 보이고 타이트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닥 구조를 높여주게 되면 타이트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콧구멍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점이 일부는 있는 게 한쪽 콧볼 바닥이 낮다는 얘기는 콧볼 바닥뿐만이 아니라 앞볼을 비롯한 전체적인 골격 구조가 꺼져 있는 그런 비대칭이기 때문에 콧볼 바닥만 높인다고 해서 비대칭의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식과 같은 방식으로 앞볼 볼륨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눈이나 입 구조 역시도 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신경 써야겠죠.
콧볼이 달려있는 위치 자체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문제죠. 안면 중심 축과의 거리가 달라서 생기는 비대칭 요소가 콧구멍 바닥의 폭에 비대칭을 만들기 때문에 콧구멍 비대칭과 연관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전체적인 골격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콧구멍 바닥의 폭만 줄인다고 해서 대칭이 되진 않고 오히려 콧볼 모양면에서는 더욱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넓은 것을 약간 좁혀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좁은 것을 넓힐 수가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로 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점은 교정하기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콧구멍 비대칭을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 골격의 비대칭이 심하거나 선천적으로 양쪽의 피부 조직이 다른 경우, 혹은 코성형 과정에서 생긴 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으로 양쪽 콧구멍의 조직 자체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렇게 비대칭과 관련된 한계점이 생기기도 해서 일부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형수술을 할 때 흉터를 비주 바닥에다 만드는 이유도 코바닥 쪽이 의외로 정면에서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데, 비슷한 이유로 코끝이 들려있지만 않다면 의외로 콧구멍 비대칭이 정면에서 심하게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개 콧구멍 비대칭이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코끝의 들림이나 구축코 현상이 동반되어 있어서 그 비대칭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구축코 교정을 확실하게 하고 콧구멍 비대칭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교정 시도하고 남는 비대칭은 일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원래 대칭이었는데 코 수술 후에 비대칭이 되어버린 분들의 경우에는 재수술로 의외로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정 가능한 비대칭 요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환자분이 이걸 정확하게 보기란 쉽지 않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요소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진을 찾아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코 상태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코재 수술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코재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목표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형태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비대칭이 더욱 심하게 눈에 띄거나 대칭이지만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